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43%, 그리고 코스닥은 0.41%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 파생상품 만기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매월 파생상품 만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죠. 파생상품 만기가 있는 날에는 시장 수급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력들의 그간 파생상품 투자인 거 손익계산을 쭉 해서 동시효과 시간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지수가 오르거나 갑작스럽게 지수가 떨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 출발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은 5%로 집계가 됐어요. 또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80달러 선에서만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여전히 과거의 높은 물가와 비교가 될 거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시장에서는 한 5.2%를 예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왔죠. 주식시장은 항상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어떤 거냐면은 시장에서 5.2%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높은 물가로 인해서 긴축이 더 이어지겠다. 긴축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기준으로 해서 또 더 낮게 나오게 되면은 또 이거는 경기 침체 우려가 또 시장에 쑥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참 묘한 곳입니다. 그럼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물가가 낮다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른 지금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게다가 이번에는 3월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회의록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연준의 위원들이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쭉 분석해보고 각자 의견을 낼 때 올해 말이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또 그리고 이번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한 2년에 걸쳐서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회의록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연준 위원들은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고 또 그리고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낮은 지금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시장이 하락 마감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순간부터 이미 미국의 일자리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 사실상 경기 침체가 됐다는 겁니다. 경기에 대해서 돈이 이렇게 늘어나면 경기가 좋아지고 돈이 줄어들게 되면 경기가 침체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에서 이번에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침체를 유도하겠다라고 계속 공언을 했잖아요. 실제 그렇게 경기 침체가 됐고요. 또 그리고 또 물가도 잡으려고 계속 했었는데 실제 잡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 중요한 거는 통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느냐 이 말입니다.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가지 지수들이 움직이느냐 사실 이게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자칫 잘못해서 시장에서 통제할 수 없는 범위로 이 경기가 침체되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 또 되살리기에 대한 굉장히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다 하더라도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리고 향후 2년간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서서히 그런 과정을 거칠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미 다 예상을 했었던 바입니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그런 예전부터 예상을 했었다 그런 겁니다. 밑에 이제 돈을 더 풀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그 경로를 쭉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앞으로 새로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유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봐서 조금씩 수정은 하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는 계속 우리가 하던 대로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은 큰 의미가 없죠. 이렇게 컴퓨터가 움직여서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거고, 또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나머지 세력들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이렇게 11개 종목이 검색이 됩니다. 그 중에서 풍산 홀딩스 있죠.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괜찮았고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지금 파란색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플랜 A 참모도 장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 분할 매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뭐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창궐할 때 좋은 시기가 있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매도 시기가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뭐 작년 한 10월경 그때쯤에 전 세계 달러가 나갈 때 또 한 번 더 매수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이제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됐죠. 이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나머지 요 아래쪽에는 요 종목들 있죠. 요거는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특히 그 의약품 업종 얼마 전부터 계속 시황 분석을 통해서 쭉 보면 바닥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의약품 업종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보면은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 놓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약품 업종은 여러분들께서 꼭 포트에 한두 종목 담아줄 수 있도록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망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현금 흐름 꼭 한번 살펴보고, 특히 대주주가 뻥 때리는지 뻥 안 때리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화면이 하얗죠. 오늘은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검색이 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자, 서서히 물가가 안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변수가 앞으로 어떻게 생길지는 모릅니다만은 일단은 안정이 되어 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호재했잖아요. 뭐 긴축을 갖다가 중단할 수 있다 이런 호재였는데, 지금은 서서히 이제 긴축이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가 시장에 지금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기 관련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한데, 그간 시차를 두고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렸고, 그 올리는 순간에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린 것들이 시장에 적용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아마 좀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할 거예요. 그간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지켜봐가면서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하게 되겠죠. 또 그러다가 또 뭐 여차하면은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그때 돼봐야 아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